예,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의 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분기 경기 전망이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위기, 제가 제목에도 이제 다중 위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좀 확대되고 있어서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2분기 경기, 여전히 좀 불확실성 부분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리스크 완화 쪽에서 저희가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의 우려 자체도 2분기를 좀 분수령으로 해서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최근에 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경기 사이클 자체에 대한 우려 자체 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는 이러한 현상에는 지금 국내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이제 불확실성 리스크,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공급망 리스크 또 물가와 관련된 미 연준의 빅스텝 리스크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 경착륙 이러한 것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점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다중 위기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 그것이 회소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준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이제 이전처럼 저물가 환경으로 가기에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보면 이제 중물가 환경에서 중성장 또는 저성장의 흐름 정도로 가는 어떤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다중위기 자체가 더 심화된다, 또 해소가 안 되고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좀 다가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 역전과 관련돼서 사실은 그 최근의 모습 자체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55년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2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3월 16일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고 바로 같은 달에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동성 자체를 단순하게 경기 침체 이러한 신호로 보기보다는 조금 이제 통화정책상에서의 어떤 조금 그 불협화음 후유증 정도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그 화면에 있는 그 채권 시장의 변동적 지수와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 간의 괴리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했을 때 통상적으로 보면 주식시장 자체는 이제 발작 현상을 놓치면서 상당히 좀 조정 압력이 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자체가 오히려 반등 내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아직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통화정책의 어떤 그 불협화음 이 정도로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채권 시장의 변동성 또 금리가 급등하고 거기에 따라 발작 증상은 없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통화 정책 자체에 너무 이제 채권 시장 자체가 길들어진 것들 자체가 상당히 원인, 오히려 이제 대규모 양적 긴축 정책으로 이제 되돌림이 되면서 이것이 시장에 좀 쇼크를 준 것 같고요. 또한 그동안 이제 저물가, 안정성장 기조에서 고물가, 중성장 기조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환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금리가 급등을 하지 않았나. 반면에 성장이라는 부분 자체가 물론 우려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은 성장의 모멘텀이 유지된다라는 측면에서 자금들 자체가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사실은 좀 유입이 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각종 불확실성, 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 또 고유가 환경, 이러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자체가 여전히 견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용시장입니다. 물론 고용지표 자체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나빠지는 어떤 후용지표 성격을 갖고 있지만 화면에도 보시겠지만 미국 고용시장 자체는 상당히 이제 구인난 공급 부족 현상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해소가 쉽지는 않은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고용시장 자체가 타이트하게 유지되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상당한 어떤 호조 이러한 것들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미국의 고용시장을 좀 지탱해 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하고 제가 화면상에 그 ISM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그려놨는데. 과거 이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됐을 당시와 지금의 어떠한 그 ISM 제조업 위치를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은 이제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제조업 경기 자체가 강하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고유가 영향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영향이 이제 4월, 5월 미국 제조업 경기에 이제 반영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화는 좀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급격하게 뭐 50 이하의 위축선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도 얘기했듯이 ISM 제조업 지수 자체가 조금 둔화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ISM 제조업 지수의 이제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신규 수주와 재고 지수 차, 그러니까 그림 5번의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차트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급격히 위축된 부분 자체는 좀 부정적인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3월달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활동이 좀 위축된 부분들이고요. 결국 2분기 중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다시 또 급반전될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2분기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좀 조금 우위에 두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국내 경기 또는 금융시장의 흐름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러시아라든지 중국 리스크 자체가 다소는 정점을 좀 지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게 됩니다. 화면상의 그림 6번에 유가와 제가 루브라 추이를 그려놨지만 루브라 가치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이제 회복을 한 상황들이고요. 또 유가 자체도 미국의 전략 비축류 방출의 어떤 효과도 있긴 하지만 100불 이하로 사실은 이제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 자체는 러시아 리스크 자체 또 우크라이나 리스크 자체가 좀 정점을 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미국이 이제 전략 비축류를 방출을 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략 비축류 방출 자체가 뭐 원유 수급의 뭐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전략 비축류 방출은 이전의 방출에 비해서 상당 부분 큰 규모고 또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까지 계속해서 방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했다라는 측면 자체는 결국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힘을 쓰겠다, 그러니까 유가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이제 에너지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유가 불안 자체, 물론 이제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변수이긴 하지만 좀 정점을 좀 지났다라는 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좀 우려했던 중국 리스크 자체도 다소는 좀 정점을 지난 모습, 그러니까 그림 8번의 중국 CDS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위험을 보여주는 건 이제 그 고위험 채권들,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의 어떤 스프레드를 보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소는 좀 안정 추세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중국 리스크 자체도 조금은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그림 9번에 보시게 되면 중국 제조 PMI 지수가 우한발 그 코로나19가 처음 터진 2000년 2월 이후 50 이하로 다시 떨어졌고요. 특히 이제 그 서비스업 지수 자체도 이제 동반해서 사실은 좀 5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이제 경기 부양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는 지준율 인하라든지 또 금리 인하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중국이 그 그림 10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지방 정부를 통해서 인프라 투자, 특히 이제 특수채 발행을 통해 이제 재원을 마련한 이후에 상당 부분 인프라 투자를 이제 강화하고 있고 올 상반기 중에는 이미 배정된 물량 자체를 사실 좀 조기 집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인프라 투자, 고정 투자 증가율 자체가 상반기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중국이 조금 경기 경착륙 또는 경기 반등 자체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물론 관건은 있습니다. 이제 빅테크 규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은 완화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 중국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완화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갖고 가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그 중국 경기와 관련돼서 사실은 좀 지목해야 될 게 이제 코로나19 확산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내수와 관련된 특히 경기 부양책의 실시 시점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고 또 효과도 좀 반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자체가 조금 조기에 진정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2분기 중국 경기에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로 대두됐고요. 다만 일각에서 이제 가을 당대까지 이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이제 계속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중국 경기의 어떤 회복 속도 자체가 상당 부분 기대보다는 못 미칠 수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잠재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과 관련돼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성장주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강세를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또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부분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된다. 제가 화면상에서 과거의 어떤 생산 함수 자체가 노동하고 자본의 어떤 함수라고 하면 최근에 어떤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서 생산 함수 자체는 노동 중에도 이제 AI라든지 로봇이 사실 들어왔고요. 자본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또 거기에 기술이란 부분이 들어왔고, 또 토지에서도 사실 가상세상이라는 이러한 부분이 들어오는 이러한 국면이라고 하면 성장 모멘텀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전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팡 지수와 더불어서 반도체 기업들을 좀 어우르는 그 망고라는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 특히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업종들이죠. 이러한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지속되는 흐름과도 사실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미국 경기 자체가 계속해서 확장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림 14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하이테크 업종 자체는 뭐 코로나19 또 뭐 유동성 축소 뭐 이러한 것들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이테크 업종이라는 것이 생산이 전체적으로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하락 축소 사항에서도 미국의 그 부도 위험, 결국 부도 위험이라는 건 경기 침체의 가장 직접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것이 높아지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 신용 스프레드로 대변되는 부도 위험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미국 경기의 어떤 경착륙 또 침체 가능성을 상당 부분 낮춰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다중위기, 다중 불확실성에 사실 직면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강조드렸던 패러다임 전환 사이클 자체가 기본적으로 유동성 사이클 축소 자체를 상당 부분 상쇄시켜 줄 수 있고, 여기에 다중위기 자체가 결국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과거와 같이 뭐 저물가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중물가 환경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또는 중성장 이러한 것들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서 2분기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분수령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